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커다란 상승 흐름에 올라타는 시간 빅사이클 진행의 이혜은입니다. 자, 우리 시각으로 이번 주 목요일 새벽이죠. 3월 FOMC 의사록 공개를 앞두고 미국의 3월 고용지표가 견조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연준이 강력한 긴축 행보를 보일 거다, 이런 예상이 시장 의견에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빅스텝 가능성 속에서 소중한 우리의 자산을 잘 지켜내려면 무엇보다 전략이 중요하겠죠. 자, 포트폴리오 재편에 대한 고민, 빅사이클과 함께 해보시죠. 네, 월요일의 빅사이클은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신데요. 자, 임상현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는 또 처음 뵈가지고 예. 네,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예. 오늘 어떻게 좀 하실 건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첫 번째 부분들은 이제 시황에 대한 핵심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부분들은 오늘의 이슈 부분들,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부분에서는 현재 상승 사이클을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섹터, 이런 대해서 세 군데로 집중을 하기 때문에 이런 그 스토리를 가지고 하고, 마지막에 탑픽 종목은 제일 마지막에 했기 때문에 이제 채널 고정 필수입니다. 네. 이제 진행자가 해야 될 부분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안내를 해주고 계세요. 탑픽 종목 공개 궁금하신 분들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자, 우리 임상현 파트너님, 의상에서 보이듯이 임상현 파트너님 따라가면 황금 종목 따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오늘의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시장을 보는 흐름도 함께 얻어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갖다 대기만 하시면 역시 참여 링크 안내가 되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노란톡방 안내까지 해드렸고요. 자, 이제 시장 브리핑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0.66% 오른 2,757.90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0.72% 오른 947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코스피, 코스닥 상승률과 하락률 탑5 종목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상승률 탑5 종목입니다. 쌍방울그룹의 특장차 제조회사인 광림을 중심으로요, 쌍용차 인수 검토설이 나오고 있죠. 쌍방울그룹의 상장사들이 오늘 두각을 나타낸 하루였는데요. 자, 비비안이 30% 급등했고요. 미래산업은 2거래일 연속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쌍방울 역시 29.7%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고요. 쌍용차 인수 참여 공식화하면서 쌍방울과 경쟁 구도를 펼치고 있는 기업이죠. EM플러스 역시 상한가 썼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탑5 종목입니다. 지난주 주주총회 개최하고 거래량이 크게 늘면서 급등세를 이어가던 플레이그램, 차익 매물출회로 오늘 16.51% 하락하는 흐름 기록했고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내 유일한 바이오 시밀러 기업 나노젠의 지분을 보유한 넥스트 사이언스는 10.55% 내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상승률 탑5 기업 보시죠. 1위는 룽투코리아로 역시 상한가 기록했는데요. 신작 P2E 게임 열혈 강호 글로벌을 글로벌 시장에 론칭한 룽투코리아. 게임의 사전 예약자 수가 500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 전하면서 투심에 불이 붙었습니다. 게임 주인 드래곤플라이 역시 P2E 게임 럭키포커의 론칭에 힘입어서 29.95% 오른 2,69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하락률 탑5 기업 살펴보시죠. 전일 상장한 G2파워 차익 매물로 인해서 15.04% 떨어졌고요. 7거래일 연속 상한가 달성하면서 뜨거운 질주를 보여주던 현대사료, 오늘은 반락하면서 13.16% 하락하는 흐름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코스피와 코스닥 상승률과 하락률 짚어봤고요.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임상현 파트너의 분석도 들어봐야겠죠. 자, 임상현 파트너님 오늘 시장 좀 어떻게 예. 보셨어요? 네, 오늘은 이제 외국인의 현물 매도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선물 이제 그 매수 부분들이 선물하고 현물하고 엇갈린 방향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그 프로 매수세도 유입이 됐기 때문에 현물 매도 부분들은 뭐 크게 이제 매도가 이제 크지 않기 때문에 상승 반전 가능성이 일단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다만 아쉬운 부분들은 현재 중국 상해 이제 봉쇄 오미크론 환자의 급증 이런 부분들이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그런 이제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그 리스크들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관련된 화두의 종목군들은 여전히 관심인데 인플레이션 화두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양적 완화를 더 강화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꾸준하게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또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차기 정부가 계속해서 현재 정책을 발표하면서 인수위를 거쳐서 정식 정부로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많은 어떤 정책들을 발표하는데 그 중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어떤 구상들이 하나둘씩 발표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4차 산업 코드하고 정확히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2년 전에 급등한 테마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기차를 비롯해서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까지 포함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전기차나 메타버스 같은 2년 전 급등한 종목들 좀 눈여겨보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자, 전기차 메타버스 굉장히 관심도 많고 또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 종목들인데 관련해서 새로 진입하고 싶으시거나 갖고 계시는데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보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 관련해서 노란톡방에서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상세하게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주저하지 마시고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켜셔서 스캔만 해주시면 역시 참여 링크 안내가 되고 있다는 점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래를 보는 눈 빅사이클. 자, 그럼 큰 추세를 형성할 상승 업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빅사이클 가상인간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임상현 파트너가 뽑은 상승 사이클 업종 가상인간입니다. 네, 제가 영어를 잘 못하기는 하는데요. 예. 인공지능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줄여서 AI고요. 가상인간은 디지털 휴먼이죠. 예. 네,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간단히 좀 정리 예. 먼저 하고 시작하시죠. 일단 가상인간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현재 보면은 우리가 이제 게임이나 또는 현재 어떻게 보면은 SNS 보면은 프로필 사진 이런 네. 것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메타버스로 하게 되면은 3D로 구현을 하는 부분인데 예전에는 이제 게임에서 이제 게임과 같은 그런 요소가 되는데 지금은 가상인간이라고 해서 진짜와 같은 게임의 캐릭터가 아닌 진짜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또 이게 인공지능과 합성이 돼서 진짜 사람처럼 말하고 대하는 어떤 것까지 확대되고 있다 하는 부분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가상인간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디지털 휴먼, 다시 말해서 디지털 속에서 또 버추얼 휴먼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상 공간에서 진짜 인간처럼 모든 것을 행동하는 부분들.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람의 모양을 형태로 하는 그 캐릭터를 그대로 본따서 하는, 나 대신 하는, 똑같이 재현하는 게 있고, 아니면은 진짜 가상의 인물, 이상적인 어떤 캐릭터 모양을 가지고 어떤 특수 목적, 이게 특수 목적이란 것은 상업 용도라든가 아니면 교육 용도라든가 이런 어떤 게 직업군에 맞춰서 하나의 재현하는 그런 두 가지 캐릭터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상인간의 어떤 부분들이 이제 태동이 되기까지 어떤 이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개념은 이렇게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잡고 잠시 있다가 좀 계속해서 본격적으로 할까 생각 중입니다.
네, 가상 공간에서 진짜 인간처럼 행동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처럼 행동을 하는 진짜 가상 인간이 있고 그리고 직업군에 맞춰서 정말 가상에서 존재하는 인간 유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임상현 파트너는 2022년을 디지털 휴먼 즉 가상 인간의 원년이라고 예. 보시잖아요. 예. 가상 인간 시대가 빅사이클 초입에 좀 진입한 건가요? 예,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제 네. 가상 인간이 이제 2022년에 화두가 됐는데 작년에 화두가 됐던 것은 이제 메타버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란 것은 가상 세계죠. 근데 가상 세계가 열리는데 그 중에서 가상 세계의 캐릭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캐릭터의 싸움에서 가상 인간에 대한 부분들이 어필이 되고 있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2022년 디지털 휴먼의 원년 이게 이제 가상 인간의 캐릭터가 본격적으로 인공지능과 합쳐서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흔히 알고 있는 어떤 그 큰 이슈는 그 최근에 물론 이제 몇 달이 됐지만은 최근에 이제 시란라이프 광고 모델 로지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춤추면서 했던 그런 그 장면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사이데스 스튜디오 X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던 가상의 캐릭터라는 걸 보고서 이제 깜짝 놀랐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해외에서는 그 현재 그 인플루언서라 하죠. 그래서 유행을 선도하고 뭐 그런 부분들의 활동들인데 미국의 스타트업 브로드라는 회사에서 릴 미켈라라는 그 이제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유명하고 인스타그램 팔로우스만에서도 지금 310만 명 부분의 데이터가 될 정도로 굉장히 파급력이 있고 그 모델이 한 그 모델 부분들이 뭐 샤넬이라든가 굉장히 그 유명한 메이커를 전부 다 전부 다 출연하면서 막대한 로열티를 얻고 있는 그런 현상이 좀 있다. 그래서 실제 말해서 연예계의 가장 큰 속설이 뭐냐? 대형 큰 로열티를 주고 광고를 해놨더니 사고를 쳤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가상인간 부분들이 굉장히 어떤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또는 24시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그 전에 굉장히 큰 파괴를 가졌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가상인간하고 AI하고 결합이 됐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고 2016년에 2세대로 알파고하고 맞붙은 사건이 있었죠. 이런 부분이 됐는데 그 이후로 굉장히 AI라든가 가상인간 이런 것들이 현재 이슈화가 됐고 또 최근에 가장 이슈화 됐던 것이 AI 그 윤석열 대선전에서 보면은 안녕하십니까 AI 윤석열이죠. 현재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도 현재 똑같이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임했던 그런 두 번의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깊숙이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은 그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AI 기술, 그러니까 이걸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그래픽이 아니라 어떤 대화 부분들까지 언급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AI 기술 또는 빅데이터 하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큰 데이터 센터 수천억을 들여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죠. 이게 이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는데 현재 그 타이틀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초거대 AI 기술 개발 현황, 구글부터 현재 그 통신사까지 전체가 전부 다 AI 기술 개발, 초거대 데이터 센터 이런 부분들이 핵심적인 두뇌 역할을 하는 것들을 하고 있죠. 이제 구글에서는 스위치 트랜스포머, 그다음에 MS 엔비디아에서는 메가트론, 그다음에 우리나라 LG에서는 엑사원 또는 그 AI 얼라이언스 부분들을 계속해서 발족하면서 AI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또는 통신사도 마찬가지 해당이 되죠. AI를 구성을 하고 있고 KT에서는 노인 돌봄 그 서비스하는 로봇 도우미까지 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캐릭터하고 같이 결합을 하면서 현재 폭발적으로 인공지능하고 캐릭터하고 같이 결합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가상인간 리나가 뭐 소속사에 들어가서 활동한다. 우리가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현재 광고계, 패션계 뭐 이런 부분까지 거의 답습을 하고 있고 또 IT 업계나 메타버스를 타고 가상인간을 키워가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가상 그 인간에 대한 부분들,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시장 동향입니다. 시장 동향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그 2025년, 그러니까 2020년 가상인간의 인플레이션 규모가 2조 4천억. 그다음에 25년이 되면은 가상인간의 시장 규모가 14조 원으로 인간 인플레이션의 시장 13조를 넘어선다. 그러니까 현재 그 인플레이션 시장의 흐름을 계속 가상인간이 기하급수적으로 현재 따라갈 것이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있기 때문에 현재 전체적으로 또 회사 자체적으로도 많이 키우고 있고 또 지방 지역 단체에서도 홍보 도우미 이런 지역 도우미들 있죠. 이런 도우미들도 직접적으로 캐릭터를 만드는 그런 것까지 확대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가상인간이 어떻게 보면은 연예인의 영역이 아닌 한 목적에 맞게끔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연예인이라는 또는 공익성이라는 그런 것에 한계성들이 좀 많이 있죠. 중복에서 만약에 캐릭터를 출연하게 되면은 이미지가 막 나빠진 중복이 된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 이제 가상인간이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어떤 시장의 성숙도를 가지고 오고 있고 그것이 보통 성인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은 거부감이 있겠지만은 MZ세대라든가 이런 세대들은 그런 거부감들 없이 받아들이고 있고 실제 20대나 MZ세대를 중심으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이제 메타버스, 그러니까 가상 세계하고 현실 세계 두 가지를 보면은 최근에 이제 동향을 보면은 왼쪽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SM 그룹에서 에스파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현실에서는 4명의 그룹이 활동하는데 가상 공간으로 그게 확대되면은 8인조로 이렇게 4개 캐릭터가 더 돼서 8인조로 활동하게 되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SM에서 가장 활성화되니까 JYP에서도 신인 걸그룹 엠믹스를 또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이거는 그 현실 캐릭터를 그대로 실사를 하고 그다음에 가상 세계는 그 캐릭터처럼 활동하는 그런 그 두 가지 세계를 같이 병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현실 세계의 어떤 멤버, 그다음에 가상 세계 멤버 이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활동하게끔 그래서 그 현재 어떻게 보면은 콘서트 현장에서는 가상 캐릭터는 존재하지 않겠지만은 그걸 찍는 카메라라든가 또 이걸 보여주는 유튜브 생방송으로 내몰았을 때는 가상 캐릭터가 춤을 추고 해야 되죠. 굉장히 정교하게 거의 한 팀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그 기술력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기술력을 가진 업체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많이 있고 해외에서도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메타버스로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일반인도 쉽게 그 메타버스 기술을 가지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메타버스를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파괴력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이런 개념적인 것들을 좀 했고요. 잠시 쉬었다가 각기 이제 대기업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또 어떤 종목이 이제 두각이 됐는지 그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그 로지가 광고에 나와서 춤추는 모습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경험이 있거든요. 와, 언제 이렇게 정말 사람처럼 구현해내는 기술이 생겼나 했는데 자, 우리 임상현 파트너님이 이세돌과 알파고의 그 대국이 있었던 뒤로 6년 동안 얼마나 많은 흐름들이 있었는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실제 인간과 구분하기 힘들 만큼 리얼하게 구현을 해내는 것이 가상인간 기술의 핵심일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기술은 좀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삼성하고 LG 어떤 흐름들을 보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제 삼성에서는 현재 작년에 보면은 CES에서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이제 벤처기업, 사내 벤처기업 스타일랩스에서 개발한 네온. 요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가상인간이죠. 가상인간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요거는 가상인간, 그러니까 화면 큰 액정, 큰 거울 안에 화면이 나타나서 실시간으로 대화를 하는 것들 이런 것까지 이제 구현을 해냈던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깜짝 놀란 어떤 그런 것 이제 반응들이 있었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은 이거 오른쪽에가 자세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큰 디스플레이 이런 기능이 있죠. 여기서 사람이 다가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대화를 하면은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은행의 안내 데스크 그다음에 이런 각종 안내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이제 대체를 할 수도 있고 전시장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 완벽하게 이제 대체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상인간의 어떤 가능성들 굉장히 증가가 되고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첫 번째 기술은 단순히 비주얼로 보여주는 것 그래서 떠나서 인공 지능이 개입이 돼서 실시간 소통하는 것까지 그런 부분까지 다양한 포스가 있는데 삼성전자에서는 그걸 보여주는 것까지 현재 대화까지 보여주는 것까지 했고 그다음에 LG에서는 좀 더 한 번 더 나간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이제 LG에서는 이제 가상인간 김내아라고 잘 알 겁니다. 지금은 가수로 데뷔하려 한다고 하는데 그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 어떤 거 있었냐면은 현재 뉴욕 패션쇼에서 데뷔를 했는데 아티스트 틸다라는 이름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근데 이 틸다라는 부분들이 단순한 대화를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스스로 창작을 합니다. 그림을 그리고 어떻게 이제 그림을 그리냐면은 그러니까 모든 디자인 같은 이미지 같은 경우는 여기서 패션쇼 관련된 것을 수십만 장, 수억 장을 학습을 하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실제 디자이너가 현재 금성에서 꽃이 피는 디자인의 옷이 그림들이 어떤 그림일까 하면은 스스로 그걸 디자인해서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데 그게 LG에서 만든 엑사원으로 구현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창작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인공지능에 있어서 LG가 가장 앞서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디자인을 어떤 특정한 업무 분야에 협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떤 것들을 던져주고 대화를 하면은 스스로 만들어낸다. 그래서 그 디자인 하신 분이 뭐냐면 예전 과거에는 몇 달간 합숙 훈련하면서 현재 수십 명의 디자이너가 함께 했는데 현재 틸다와 함께 하니까 한 달 반 만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났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현재 빅데이터, 데이터 초거대 AI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그다음에 LG가 상대적으로 앞서간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가상인간 생성 기술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보여줬던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알다시피 아바타라는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바타의 이제 촬영 기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그 앞에 이렇게 카메라를 달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표정 그러니까 여기에다 이 전자장치 이게 온몸에 전자장치가 있죠. 그렇게 디테일한 표정을 지면은 그걸 그래픽으로 그대로 이렇게 재현하는 그래서 인간의 감정까지 그대로 재현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이 거의 비슷하게 지금까지 이제 재현돼 왔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은 현재 로지가 춤을 어떻게 추느냐 이거는 아직까지는 완벽한 기술이 덜하겠지만은 실제 모델은 따로 있습니다. 실제 모델은 따로 있고 얼굴에 대해 얼굴만 어떻게 보면은 페이스 오프를 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얼굴을
다른 사람의 얼굴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해당이 되는데 그러한 특수로 그러니까 특수한 그 촬영으로 해서 디테일한 어떤 그까지 완벽하게 바꾸는 부분까지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뉴스에서는 어떤 거였냐면은 그래 보여주는 거는 다 좋다. 그 춤추고 노래한 것까지는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언제 말문이 트이느냐, 어떻게 이제 대화하느냐 여기까지는 아직 기술이 좀 더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뭐 실시간으로 소통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실시간으로 유튜브 방송을 실시간으로 한다든가 또는 댓글로 대화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미진한 것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는 아니다 좀 생각이 되는데 가상인간을 만든 사무실 내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하나의 팀이 있어요. 팀이 있고 실제 여기서 컴퓨터 그래픽으로 작업을 하고 있죠. 근데 이쪽 오른쪽에서는 간단하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실제 사진만 넣으면은 실제 비슷한 이미지로 수십 개의 캐릭터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 근데 아래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남자 얼굴을 집어넣으면은 실제 이런 모습으로 바뀌는 그런 것까지 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개의 사진 그다음에 동영상 이런 것들만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 쉽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런 개념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바타의 그 영화 기술이 지금의 어떻게 가상인간을 완벽하게 재현해내는 그 순간까지 왔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그 잠시 쉬었다가 그러면은 이런 기술을 현재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잠시 후에 한번 쉬었다가 계속해서 어떤 종목이 있는지 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과 LG의 가상인간 기술 현황을 짚어주셨는데요. LG의 경우에는 가상인간이 스스로 창작한 디자인으로 데뷔도 앞두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선도적인 기술력 가지고 있다는 점도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상인간 생성 기술 중에 디지털 더블 딥휴먼 방식도 함께 짚어주셨는데요. 자, 가상인간과 관련된 기업들 삼성과 LG 말고도 더 많잖아요. 예. 관련한 기업의 기술력들도 좀 살펴봐 주시죠. 예. 일단은 삼성과 LG는 또 그 초거대 이제 그 AI 쪽에 해당이 좀 되고 네. 그런 기술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버추얼 스튜디오, 그러니까 이 특수 효과를 만들 수 있는 종목이 4개가 있습니다. 4개 있는데 위직 스튜디오, 그다음에 덱스터, 자이언트 스텝이 있고 그 외에 이제 CJ ENM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따지고 보면은 많이 들어봤는데 맞습니다. 메타버스 테마예요. 메타버스 테마가 근데 왜 이 세 업체에 이제 집중이 됐느냐? 세 업체의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특수 효과입니다. 특수 효과. 특수 효과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업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특수 효과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CG, 3D, 영화 기법, 광고 촬영 기법, 그다음에 게임 업계에서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 업계가 그 메타버스에 최적화된 기술을 가장 앞서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화 특수 효과 팀 회사에서 어떻게 메타버스를 협업을 하지? 이런 것들은 다 이런 것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시면 알겠지만은 처음에 그 가상인간 한유화로 유명한 그 기업이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상인간 한유화라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어떻게 보면 올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징성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원래는 스마일 게이트에서 한유화를 개발했고 게임 선전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부분 자이언트 스텝에서 이게 좋다 해가지고 좀 더 정교하게 현재 특수 촬영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사람하고 가상인간하고 구별할 정도의 기술력들을 좀 발휘를 했습니다. 기술력들을 발휘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지금은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는 에스파 우리가 알고 있는 4인조, 8인조죠. 이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완벽하게 가상인간을 현재 재현해내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이언트 기술력이 굉장히 큰 앞서 있다. 그래서 현재 특수 효과를 촬영하는 업체 중에 하나가 자이언트 스텝에 해당이 되는데 실제 가상인간을 만들어내고 실제 매출로 올랐었죠.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실질적으로 이 10,000원에서 한번 크게 튀었다가 현재 80,000원까지 올라왔고 지금은 이렇게 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가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는데 아무튼 첫 번째 부분들은 자이언트 스텝이 현재 가상인간 때문에 이제 크게 떴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두 번째 이제 회사 부분들은 덱스트라는 회사입니다. 덱스트라는 회사인데 마찬가지 특수효과 촬영을 하는 업체로 유명을 좀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자이언트 스텝 이후 덱스트 같은 경우는 영화, CF 등 모든 전반에 대한 시각 효과를 모든 솔루션을 다 제공하는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영화에 이제 신과 함께 영화 아시죠? 많은 특수 효과 여기서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그 현재 그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덱스터인데 덱스터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앞으로 이제 신규 사업으로 테마파크 관련 VR, AR 뉴미디어 사업에 뭐 진출을 하는 부분까지도 좀 포함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가상인간 누이를 제작했던 디오비 스튜디오에 대한 지분 투자를 같이 병행하면서 많은 이제 가상인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공급하고 사업하는 부분까지 확대를 하고 있다. 이게 이제 두 번째의 그 현재 어떻게 보면은 특수효과 기업의 시세고 특수효과에 대한 기업에 대한 소개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현재 좀 더 메타버스하고 가까운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이제 위즈윅 스튜디오입니다. 주가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안 빠지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위즈윅 스튜디오 마찬가지 VFX 기술을 가지고 영화, 드라마 이런 것까지 완벽하게 다 하는 업체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그 종속회사가 MP라는 종속회사가 있습니다. 최근 주가 잘 나가고 있죠. 레몽레인 그런 드라마 사업까지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현재 김내아 LG전자의 이제 김내아 어떤 그 가상 가수처럼 가상 인간을 제작하고 기획하는 그런 그 부분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위즈윅 스튜디오 부분들이 제일 그 핵심적인 부분들은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현재 그 컴투버스하고 제휴를 해서 컴투버스라는 메타버스로 환경을 만들었던 그런 내용인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왼쪽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현재 완벽하게 현재 이 가상 공간, 가상 도시를 완벽하게 재현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그 위즈윅 스튜디오 기술력 한번 보면은 컴투버스 유튜브 채널 한번 쳐보시면은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디테일한 어떤 그 가상 현실의 세계를 구현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위즈윅 스튜디오가 어떤 그 가상 인간을 만들 수 있는 기술 또는 이제 메타버스로 뭐 진출을 좀 하면서 컴투스하고 제휴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공간들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컴투버스 같은 경우는 뭐 오피스 월드, 그 다음에 금융 관련된 뭐 커미션 월드, 그 다음 콘텐츠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 월드, 그 다음에 현재 이런 것까지 다양하게 만들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각종 제휴, 합종 연행을 통해서 메타버스를 진출하려는 그런 것들을 게임하고 같이 연결이 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기업이 다 비슷한 코스입니다. 특수효과를 가진 그 핵심 업체, 그다음에 게임을 하고 있던 업체하고 합종 연행을 하고, 그다음에 컨텐츠를 만드는 그룹하고 합종 연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큰 사업들을 펼치고 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서 설명했던 그 덱스라든가 아니면은 그 현재 자이언트 스텝 이것도 좋지만은 가장 메타버스하고 가장 접근하는 부분들이 이제 위즈윅 스튜디오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메타버스 쪽의 흐름들을 이제 셋 중에 하나를 꼽으면은 위즈윅 스튜디오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부분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외에는 뭐 메타버스 사업을 하는 업체가 없느냐, 또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 수많은 돈을 들여서 그러면은 그 기업만이 할 수 있느냐? 나도 내 캐릭터를 완벽하게 재현을 할 수 있는 AI 뭐 저 같으면 AI 임상현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개인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렇죠? 이게 그런 기술까지 또 가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돼야지 대중화가 좀 되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업체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 업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제 지금까지는 뭐냐면은 진짜 가상인간, 이상형의 어떤 모델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근데 진짜 사람을 가지고 AI처럼 그러니까 내가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업체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 보면은 이제 이스소프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스소프트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거 RGB 이렇게 많이 쓰지 않는 그 이스소프트 아니냐? 예, 맞습니다. 그 업체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자회사 중에 인터넷 자회사 중에 주민인터넷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AI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스도 소프트가 최근에 이제 개발을 좀 했던 그 부분들이 뭐냐면은 AI 음성 영상학습 기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완벽하게 현재 약간의 깜짝 놀랄 정도로 현재 선보였던 것은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은 YTN의 변상욱 앵커가 앵커하고 앵커가 둘이 나와서 대화를 한 것. 보시면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변상욱 앵커인지도 모를 정도로 완벽하게 딥러닝 기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이제 재현을 했던 그런 것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굉장히 센세이셔널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위쪽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학원 강사 부분들이죠. 실제 모델을 가지고 완벽하게 이야기를 하고 했던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이거는 실제 이제 상용화도 이제 가능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이나 이런 데서는 3D 그래프로 만드는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고 이스소프트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실제 어떤 사람의 어떤 형태를 가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약간 기술력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지켜보시면 되고 그게 나중에 한번 제작해 주는데 그래서 한 번 촬영하면 되기 때문에 다음에 계속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그게 되려면 AI 기술이 더해져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그런 업체들이 계속해서 태동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외에 다른 기업들이 뭐가 있느냐? 또 이스소프트에서 또 희한한 것들이 뭐냐면은 라운지 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영상을 보고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안경을 우리가 이렇게 쓰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안경 아이콘을 이쪽으로 누르시면은 자동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얼굴 표정을 보면서 현재 이렇게 보면서 잘 맞을까 하면 그대로 그게 3D로 구현이 되면서 이렇게 바뀌어지는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피팅 기술도 이스소프트에서 하고 있다 하는 것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스소프트도 줌인터넷과 같이 연결이 되면서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또 하나의 이제 기업들이 뭐냐면은 작곡가, 그러니까 AI의 작곡가도 이제 탄생이 좀 될 정도로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 있는데 한컴 MDS나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시간 관계상 전체적으로 시간 몇 분 남았죠? AI AI 작곡기죠. 이제 한컴 MDS 부분들이 한컴 MDS 같은 경우는 AI 작곡가 작곡 기능이 좀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최근에 이제 이제 여기를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한컴 같은 경우는 현재 한컴의 자회사 한컴 미디어가 모회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 회사가 한글과 컴퓨터 그다음에 자회사가 한컴 MDS가 있는데 한컴 MDS가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좀 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는 AI 작곡가로 이제 많이 알려진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창작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대화를 하면서 모든 걸 창작할 수 있는. 내가 작곡가면은 작곡가 AI하고 협업을 할 수 있다. 내가 디자이너면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간다 하는 것들이 해당이 되고 AI 작곡가가 할 수 있게 하게 되면은 지적 재산권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보장하는 어떤 사업까지도 이제 계속해서 좀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한컴 웬디스 같은 경우는 매각건하고 M&A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M&A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컴 웬디스의 어떤 그 자회사 14개를 통으로 매각하는 부분도 해당이 되는데 그중에서 핵심이 되는 회사가 한컴 프론티스인데 여기서는 이제 3D 기술이라든가 메타버스 제작 기술 이런 것까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이제 여기를 보시면 똑같이 아바타를 만들고 그다음에 XR 판도라에서 가상 공간에 회의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업무를 볼 수 있는 어떤 솔루션들을 다 가지고 있다 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컴 엠디스도 나름대로는 뭐 좋아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상세하게 많은 기업들 이야기 준비를 해주셨고 AI 아나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AI 아나운서 이야기 좀 무섭긴 합니다만 조금 더 열심히 일해보는 것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많은 기업들 이야기 준비를 해주셨고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관련해서 이야기 더 듣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어떤 기업이 더 유망한지 더 힘있게 갈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보내주시면 노란톡방에서 더 많은 이야기 들으실 수가 있고요. 자세한 공략법도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임상현 파트너님이 선정해 주신 탑픽 기업도 만나봐야겠죠. 자, 탑픽 기업 임상현 파트너님 공개해 주시죠. 그 시간 관계상 뭐 뒤에도 종목이 있는데 네. 설명을 못 하고 바로 이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못했지만은 종목은 제가 언급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종목만 간단히 말하면은 솔트윅스라는 종목을 마저 못했습니다. 마저 못했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할 종목은 넵튠이라는 기업입니다. 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넵튠이라는 기업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넵튠이라는 기업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카카오 게임즈의 자회사입니다. 자회사. 자회사의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카카오가 현재 메타버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가상화폐 사업 모든 것들을 카카오 게임즈하고 한다고 이미 이제 발표가 됐죠. 근데 카카오 게임즈는 또 누구를 의존하고 있느냐? 카카오 게임즈에 최근 편입이 됐던 그 넵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넵튠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많이 의존을 하고 있다 하는 것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넵튠이 과연 어떤 것이냐? 최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가상 인간으로서는 최근에 뜨고 있는 수아, 그다음에 아이돌 현재 연습생 정세진이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는데 아이돌 제작사의 전문 그룹인 딥스튜디오도 투자를 하고 있고 또 펄스9도 투자를 하고 있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키포인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가상 현재 인간, 가상 어떤 연예인,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상 부분에서는 가장 탁월한 어떤 그 부분의 움직임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부분들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넵튠이라는 것은 많은 자회사들이 좀 있죠. 그 중에서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온마인드라는 회사가 있죠. 온마인드라는 회사. 이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가상인간 캐릭터, 그다음에 가상 아이돌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좀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뭐 딥스튜디오에서도 슈퍼카닌이라는 어떤 아이돌 그룹도 만들어 가고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야기하면은 보통 엔터테인먼트 업체 이제 부분에서 가상 아이돌을 키우는 것에서 이제는 떠나서 뭐냐면은 새로운 스튜디오 다시 말해서 현재 IT로 만든 업체 제작 업체에서 키워 나가는 것들이 바뀌어주고 있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넵튠이라는 부분들이 그에 대한 여기서 가장 충실한 업체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넵튠이 가장 이제 이 캐릭터
그 게임뿐만 아니라 이런 그 가상 그 인간 시장에 대해서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넵튠이라는 그 기업의 상장성들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넵튠이라는 부분들은 가장 지금까지 설명했던 대로 그러니까 디지털 휴먼에 대해서도 완벽한 기술도 가지고 있고 가상 아이들도 키워주고 있고 그다음에 메타버스도 현재 이야기했던 대로 현재 그 전체적으로 맘모식스라는 그 부분에 다음 장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맘모식스가 서비하는 갤럭시티라는 그 현재 공간이 메타버스 공간이 있죠. 그다음에 실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갤럭시티 코리아라는 서울 명동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결합을 시키고 그다음에 가상 인간을 만들어내고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게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은 플러스 알파가 현재 가상화폐 부분들이요. 카카오 게임즈가 하고 있는 가상화폐 시장하고 합쳐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또 네이버에서는 그 AI 센터를 운영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까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승자는 아마도 카카오에서 이야기했던 게임, 카카오 게임즈, 그다음에 넵튠 안에 많은 자회사들, 현재 어떻게 보면 인큐베이팅이죠. 이런 것들이 융합이 돼서 현재 큰 메타버스의 어떤 흐름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마지막으로 이제 차트를 잠깐 이제 보면서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트는 다음에 말씀해야겠네요. 일단 차트가 좀 망가졌는데 아무튼 차트 부분들도 상당히 좋은 모양새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탑으로 가져왔던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가상인간, 그다음에 메타버스, 블록체인, 그다음에 메타버스 이쪽하고 연결이 됐던 것 중에서 대기업이 키워주고 있고 가장 마지막에는 현재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가장 막강한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탑 10으로 현재 넵튠을 꼽고 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상승 사이클에 올라탈 임상현 파트너의 탑픽주 넵튠이었는데요. 그리고 또 이전에 솔트룩스 이야기 못해서 아쉬워하셨고 또 차트가 안 열려서 아쉬워하셨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또 얘기를 못 해주셨는데 구체적인 매수가와 손절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솔트룩스에 대한 이야기도 그리고 넵튠에 대한 이야기도 더 많이 들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주저하지 말고 들어오셔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임상현 파트너님 또 강연회가 있으시다고요? 예. 그 자막에 나갔는데 시간대는 뭐 내일 그 8시 50분에 합니다. 예. 많은 참여를 좀 바랍니다. 네, 어떤 주제로 좀 진행을 하세요? 내일 이제 장시작에 관련된 급등주하고 오늘 이야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못다한 이야기들을 다 할까 합니다. 네, 우리 임상현 파트너님 강연회도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보내주시면 강연에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도 역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상승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안내를 해드리면서요. 자, 빅사이클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